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요즘에 4세대 실손보험이 이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 판매사원들한테 나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이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어떤 특정 상품을 푸시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득이 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리한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전환을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왕력으로 치료 중인 분들.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과거 실손보험은 가입일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 정도인 반면에 4세대 실손보험은 30%로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또한 일부 비급여 치료 항목의 경우에는 연 한도라든지 또 횟수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이 적어도 보상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유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력으로 치료 중인 게 있다라면은 최소한 이 치료 종결까지는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젊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40대 정도까지는 기존의 1, 2세대 이 실손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사이일 텐데, 이 정도 보험료라면 굳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끼는 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젊은 분들이 내 실손보험은 한 10만원 나가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단독 실손보험 판매 이전에 이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독 실손보험이 2013년부터 판매가 되었고, 그 전에는 통합보험 안에서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손보험 특약 외에 여러 가지 특약이 같이 있어요. 암진단비, 혈관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전체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보험이 사실은 그냥 종합보험이었던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라도 그 안에서 이 실손보험 특약이 차지하는 이 보험료에 대한 비중이 보통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고, 또 나머지 특약들은 일반적으로는 20년만 납입을 하면은 8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특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약 10만원이 전부 다 갱신이 되면서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는 나머지 특약들, 암진단비, 혈관진단비 이런 것들도 전부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건강보험 이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특약들이 갱신인지 비갱신인지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병원에 많이 다닐 것 같은 분들, 이게 사실 좀 어이없는 말이기는 하죠. 내가 앞으로 병원에 많이 다닐지 안 다닐지 예상을 한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은 전혀 병원에 다닐 일이 없을 거란 자신감이 좀 높을 거고, 반대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수록 그런 자신감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겠지만, 이 개개인마다 사실 이 질병 위험에 대한 생각과 수용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만기가 짧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실손보험의 만기가 보험의 주계약, 기본계약을 함께 따라가는데, 보통 어린이 보험은 24세, 27세, 30세 이렇게 만기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한 형태가 아니고 2013년 전에 가입을 해서 실손보험이 다른 건강보험과 합쳐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나의 실손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정작 성인이 됐을 때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어렸을 때 병원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심사가 통과가 안 돼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기 이후에 실손보험을 재가입하더라도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이 실손보험 전환 제도를 활용을 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만기가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 중에 당장 내가 병원 다녀야 될 게 아니라면은 전환을 통해서 실손보험의 만기를 연장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특약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 무슨 말이냐? 사실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통원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뺀 경우도 있고, 혹은 과거에 실손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심사 과정에서 과거 이력 때문에 제외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기존 실비를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없던 통원 한도까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보상의 범위와 한도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조금 온전치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한도가 낮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중에 특히 09년도 이전에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통원 한도는 10만 원밖에 안 되고 입원 한도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통원 한도가 10만 원밖에 안 돼서 도시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례를 좀 빈번하게 접하는 편인데, 자기부담금이 좀 높아지기는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차라리 통원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한도도 3천에서 5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입원비를 3천만 원 이상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도를 늘려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금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건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입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이 좋은 건 알겠는데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내던 보험료를 15만 원 내라, 이러면은 1년이면은 18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60대 분들, 70대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정작 실손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보험료는 오르고, 지금은 또 은퇴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은 불안정해지거나 낮아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을 그냥 해지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실손보험을 4세대로 바꾸면서 보험료를 최대 50에서 70% 일단 절감을 하시고, 조금 보상 조건이 안 좋은 실비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일단 보험을 바꿔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보험을 활용을 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의 가입을 통해서 좀 의료비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10년 정도 유지하신 분들입니다. 10년 가까이 유지하신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3세대 실손보험부터 재가입 주기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15년마다 재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조건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5년에서 7, 8년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굳이 지금 실손보험을 비싼 비용을 내면서 유지할 필요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3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4세대로 바꾼다라고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돈 1원이라도 보험료를 좀 절감하고 싶은 분들 중에 현재 병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미리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도 사실은 100% 명확한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과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이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